모델 3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대략 3년이 넘었죠. 전기차를 타면서 있었던 모든 노하우를 오늘 대방출, 대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델 3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이 구매층 중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이미 전기차를 구매를 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거고, 전기차를 새로 이제 타시는 분들은 정말 수많은 것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타면서 계속 느꼈었던 것들이 벌써 한 3년 됐죠. 전기차로 넘어오고 테슬라를 사게 되고 다른 차들을 사게 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게 편했고 어떤 게 불편했고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 3니까 모델 3 중심으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들에 대비해서 모델 3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보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뭐 사람들이 뭐 궁금해하는 사항들이라든지, 방송 대충 한 적어도 1시간은 넘길 것 같고 2시간 가까이 할 것 같긴 해요. 분량이 전에도 한 3시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델 3 구입하시고 싶으신가요?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옵션을 뭘로 해야 될지, FSD를 언제 넣어야 될지, 생각보다 비싼데 과연 잘 사는 걸까? 지금 사면은 초기 호갱이 되는 거 아닐까? 한국차, 국산차 같은 경우에 옵션 프롭 해도 뭐 한 300만 원이면 되고, 비싸봐야 1000만 원인데 이 녀석은 무슨 차값의 거의 2배 가까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난 뭘 사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 부분 중에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영상 제작을 할 때 전국을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많은 내연기관차 한 6대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운행을 했었고, 1년에 어이없게도 유류비가 한 5천에서 8천만 원 사이가 나왔어요.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서 막 화가 날 정도였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M2E 미디어 웍스라는 업체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든 이동수단은 캠핑 가능한 EV 전기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 뭐 전기 자전거부터,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저한테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납득이 돼야지 전기차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뭐 한두 대 운용을 해본 것보다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죠.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10% 미만 이동비용과 자율주행에 대한 피로도 감소로 최적의 컨디션으로 결과물을 제작해 드립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후년까지 보면은 뭐 타이칸이나 이트론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따가 이유를 알려드리겠지만 조금 오히려 이게 더 리스크가 있는 구매 선택이 될 것 같고, 로드스터는 뭐 구매 예정이고, 모델 3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가장 핫한 차고, 그리고 국내 국산차들도 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코나, 니로 여기에 없지만 슴삼이까지 있고, 제네시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라인업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지금 이게 뭐 시장 관점에서 과연 살만한가라고 봤을 때, 이 보실 때 이제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테슬라가 지금 2018년 중에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이 팔렸죠.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모델 3가 팔리는데, 그래도 유럽은 유럽 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눈여겨볼 것은 코나와 니로가 되게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건 모델 S의 배터리, 그리고 좀 모델 3도 생각보다 트림이 엄청 많아요. 보면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2018년 모델 3 SRD, MR, 모델 3 P, LDR, LRD, LR. 자, 롱레인지 듀얼, 퍼포먼스, 미드레인지, 숏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 듀얼인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건 스탠다드 플러스랑 롱레인지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모델 3 세그먼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린데, 이건 2018년 기준이요. 그리고 해외 기준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499km부터 346km까지 EPA 기준으로, 그리고 EPA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높게 나오는 점수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대화된 이제 효율을 봤을 때는 LR에 에어로 763km, 거의 하이퍼마일링이 되는 그런 거고, 기본적인 광고는 500km를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의 내용인데, 이건 2018년 내용이에요. 우리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심플해졌어요. 그 심플해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체 모델 3의 배터리 사이즈는 얼마며 보조금은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아직은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처음에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를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6,000달러, 뭐 거의 뭐 그 환율 적용해도 3천만 원 언더로 살 수 있다라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사실 이게 바로 이제 언론의 힘이죠. 네, 실질적으로 저 가격에 사기는 좀 힘들고, 아마 보조금을 풀로 다 적용하고 뭐 그랬을 때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일단은 해외에서도 괄목할 만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의 보조금이 세다. 미국보다 기본적으로 2배가 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델 3를 구매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되면 구매를 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일단 여기에 웬만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쭉 나와 있어요. 마일로 표기된 것도 있고 2019년까지 모델 X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정작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킬로미터 단위로 표기된 모델 3에 대한 거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그리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근데 여기는 분명히 77km의 하이웨이 기준에서 SR 플러스가 더 거리가 높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광고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배터리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부분인 건지 한번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되게 애석하게도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일단은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면, 사람들도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레딧도 좀 보고 했는데, 모델 3의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델 3죠. 여기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건 얘예요. 모델 3 S,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예요. 우리나라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인지가 조금 더 추가되고 부분 프리미엄이 적용된, 그래도 최하급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완전 깡통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정도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서, 결국은 여기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62kW가 적용돼요. 원래 옛날에 스탠다드 레인지는 50kW였어요. 근데 62kW라고 써 있는데, 문제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아닌 스탠다드 레인지도 62kW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헷갈림을 줘요. 분명히 두 개의 키로수 차이는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퍼포먼스나 롱레인지는 80kW가 그 장착이 돼 있고, 이 친구들은 다 범퍼를 제외하면 실제 유저블 배터리는 제 생각에 57kW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코나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률에 대한 건. 근데 연비가 워낙 좋고 되게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두 모델 다 차이는 있지만, 이 20kW나 이 한 17kW 차이로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이제 관건은 뭐냐면, 모델 3는 아무래도 저렴한 금액에 가성비를 따져서 사는 모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 모델로 오래 잘 타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보조금까지 받아서 최대한 싸게 잘 사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 모델 3를 오너카로 딱 한 대만 갖고 있겠다라고 했을 땐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퍼포먼스 모델까지 가고 최대한 옵션을 적용을 해서 타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거의 1.75배가 나요. 4천만 원 초반대에서부터 7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가는 거죠. 취등록세 포함해서요. 차 가격만 따지면 3천대로도 내려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테슬라 앤 파나소닉이라고 하는데, 배터리 제조를 테슬라에서 이제 곧 할 거고, 그리고 중국의 칼트에서 하죠. 우리는 이제 중국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는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걸 받게 될지 미국에서 생산된 거를 선적해서 올지 그거는 미지수인데, 뇌피셜은 아니고 지인피셜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올해 한 800대에서 1000대 정도가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1000몇백 대가 지금 풀려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오너를 중심으로 주니까 기존 오너 중에 한 200명은 만약 산다고 쳤을 때 200명이
우선순위로 받게 되고 테슬라 직원들이 우선순위로 몇 대 살 거고 나머지 한 800대는 아마 우선 예약자 순위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받는 일반 계약자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제가 재밌게 본 건데 EPA 에너지 컨섬션이에요. 이거는 내려갈수록 아이페이스, 아우디 이트론 이게 되게 높게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페이스나 이트론 같은 경우에 455라고 하는데 이러면 연비 2km란 얘기거든요. 저도 타봤지만 아이페이스 연비가 좋지 않았어요. 예, 뭐 테슬라 모델 X도 연비가 그다지 좋진 않았고요. 근데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낮을수록 좋은 거에서 보면은 뭐가 1등이냐면 아이오닉 일렉트릭. 예, 아이오닉이 굉장히 연비가 전비가 좋죠. 그리고 마일로 따지니까 결국은 미터로 따졌을 때 4마일을 간다고 쳤을 때 킬로미터로 따지면 6점 몇 킬로, 7킬로 정도로 갈 수 있다. 뭐 그 정도인데 사실상 정석 주행을 하면은 사실 더 많이 갑니다. 10킬로 가까이 가고요. 실제로 저도 코나를 타보면 10킬로 가까이 간 적이 많아요. 코나보다 얘네가 더 전비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코나의 64km, 그러니까 코나도 전체 다 쓰면 한 58km 정도 쓸 텐데 그거보다 더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확실해요. 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그런 의미에서 효율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더 멀리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뭔가 개선이 된 모델이겠죠. S나 X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모델 3에 대한 정보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올려주실 테니까 그분들의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괄목할 만한 부분이 아이오닉, 코나, 소울, 니로, 이 차량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코나, 니로, 특히 코나를 탈 때 좀 고속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연비가 많이 안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150kW의 그 모터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 소비율이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테슬라는 연비 주행을 했을 때는 코나랑 거의 비슷하지만 모델 S 기준이요. 뭐 어차피 한 10%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근데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은 테슬라는 거의 한 2배 이상이 빨리 달아요. 그래서 주행 습관에 따라서 코나보다도 더 못 갈 수가 있는 게 테슬라예요. 한 200, 한 90km 뭐 이 정도밖에 못 갈 수도 있고 길게 가면은 한 700km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고 코나보다 효율이 좋을 거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코나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은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갈 수 있죠. 당연히.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기대작들인 사진들을 그냥 쭉쭉 랜덤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다른 차량들도 일단 시작을 좀 해볼게요. 사람들이 다른 차량 중에서 지금 뭘 골라야 될지도 많이 궁금해 하니까 말이죠. 일단 르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벌집 모양으로 여기 에어 인테이크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열리고 되게 멋있죠. 나중에 정말 한번 상품성이 좋게 잘 나오면은 탈만한 것 같아요. 그 모델 X는 보조금이 없을 것 같아요. 슈퍼차저는 가입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아마 과금 정책이 곧 생길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저는 사실 모델 3 같은 경우 슈퍼차저가 그렇게까지 금액 세이빙에 많이 좌우할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모델 3가 나와서 이제 출고가 되는 시점에서는 슈퍼차저 헬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슈퍼차저에서 뭐 충전을 하는 게 그렇게 아주 원활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슈퍼차저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지금은 가도 뭐 2대, 1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울 일부 지역에는 아직 지금도 조금 트래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르쉐 타이칸인데, 타이칸도 이제 베이직 금액이 1억 1000 정도부터 2억 2천까지 있더라고요. GTS도 이것도 다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옵션이 정말 최고봉은 포르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멋있게 생긴 아우디 GT 뭐 이런 애들도, 이트론은 영화에 나온 차죠. 그냥 일반 이트론은 되게 좀 뭉툭하게 생겼는데 그 이트론 같은 경우는 금액도 좀 저렴하고 하지만 이게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포르쉐랑 똑같이 타이칸이랑 같은 플랫폼을 써서 개발한 이트론 GT 같은 경우도 금액이 거의 2억대가 나오는데 연비가 많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200km, 250km밖에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를 고려를 좀 해봤고요. 코나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코나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물론 조금 더 출력이 세고 5.3초 뭐 기본이죠. 근데 이 배터리 팩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2kW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N. 이 부분이 되게 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드라이빙 레인지는 테슬라 스탠다드 플러스가 더 많이 갈 거예요. 확실히. 모델 S와의 비교 뭐 이런 것들,
실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밝은 옵션을 하시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모델 3의 배터리 팩은 모듈이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셀 양도 이게 롱레인지는 4400개가 셀이 들어가고 숏레인지는 2900개가 들어간대요. S랑은 좀 다른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그 셀이 묶여 있고요. 400개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세한 건 모르고 그냥 안전하면 돼요. 전 안전하고 오래가고 열압율 적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셀이 일단 모델 S랑 다릅니다. 모델 S는 저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요. 딱 봐도 뭐 장점이라면 이 셀 부분이 셀 밸런싱 사이에서 이쪽 셀이 많이 고장났다 그러면 얘를 뜯어가지고 고치면 된다, 그런 식이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배터리가 비싸지면 나중에는 많이 저렴해질 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 봤더니 이게 있었는데 모델 3가 저번에 사고가 나서 폭발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뭐 화재, 코나 화재부터 이것까지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인데, 18650도 저번에 제가 실제로 제가 터트려 봤었죠, 판테타 채널에서. 근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연쇄 반응으로 점점점 이제 막 열이 받고 뭐하고 이게 그 배터리 손상이 돼가지고 점점 되는데, 18650이나 2170 배터리 같은 경우의 특징은 폭발이 될 경우 화약이 하나하나 터지는 것처럼 이게 총알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뻥뻥뻥뻥뻥뻥 터지면서 불이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불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고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안 났다는 얘기인데, 18650 같은 경우에 났을 수 있는데 2170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크고 더 길긴 한데 안정성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화재율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옛날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도 휴대폰만 해도 폭발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휴대폰에 망치질을 해서 구멍을 뚫어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화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건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아주 안전해질 거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부딪히면은 심각한 경우엔 폭발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이번에 코나 화재 같은 경우는 저도 코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충전하고 나서 만약 셀이 좀 망가졌을 때 과충전되면은 이런 폭발을 배터리부터 발화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터리에서 발화가 된 거라서 일단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없어서 못 파는 차예요. 누가 뭐 테슬라 뭐 어쩌고저쩌고 다 안 탄다, 저걸 누가 타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 2019년이 이건 2018년이지만 많이 팔렸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모델 3도 일단 애프터마켓이라든지 튜닝 파츠들이 쭉 있을 수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테슬라 모델 3 실제로 보니까 약간 짤뚱해요. 왜냐면 소나타보다도 20cm나 짧은데 휠베이스는 거의 비슷해서 공간도 거의 넓어요, 그 안이. 근데 그런 만큼 앞에 보닛도 짧다는 얘기고, 뒤에도 어떻게 보면 해치백이 좀 긴 편이고 좀 뚱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드레스업을 좀 하면은 좀 괜찮겠다 싶은데, 실제로 우리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랑 론 레인지나 퍼포먼스로 가면 서스를 아예 기본 사양으로 낮춰서 내려오죠. 근데 서스를 낮추고 스플리터를 달고, 솔직히 퍼포먼스 모델은 거의 뭐 다른 독일차의 퍼포먼스 모델들이랑 그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외관이라든지 생김새도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튜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T스포츠 라인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보통 애프터마켓 튜닝 파츠가 많이 있어요. 모델 3도 저는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성비 모델을 주로 얘기를 하자면 화이트를 살 가능성이 높고, 퍼포먼스는 빨간색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300만원 차이가 나죠. 270만원. 그리고 나중에 화이트를 산 다음에 이렇게 랩핑을 해서 뭐 이것까지 필켓까지 달고 그냥 타도 뭐 나름 유니크할 것 같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70에 대한 안정성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리고 코나 부천에서 불난 거는 진짜 깜놀했어요. 패밀리카로는 모델 3보다는 모델 S가 조금 더 낫긴 할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한 가운데 패밀리카인데 정말 펀드라이빙까지 들고 싶으시다면 모델 3 퍼포먼스를 추천하고요. 조금 가성비 선택을 하신다면 솔직히 모델 3 기본 트림으로 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스탠다드 플러스도 옵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해치백 스타일로 여기까지 열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개방감은 아주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끊기고, 여기에서 이제 선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방감은 좋더라고요. 근데 트렁크 같은 경우에 해치백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 트렁크 스타일이면 나중에 이런 유틸리티나 뭐 짐을 싣거나 이런 데에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건 내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주 내용인데, 일단 사람들이 가장 지금 그 궁금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사이즈였어요. 스탠다드는 50kW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보다
작은데 이게 솔직히 그러면 롱레인지 무조건 사야 되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롱레인지 안 살 거예요. 왜냐면 롱레인지로 가는 차들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뭐 코나 정도만 가도 사실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는 데다가 사실 솔직히 테슬라랑 코나랑 충전 상황을 비교를 하면은 충전 스트레스는 코나가 훨씬 더 크지 테슬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제 차들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려서 소개를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모델 S 75D고요. 이게 코나고 모델 X 100D 슴삼이 대박이죠. 그리고 니로 그리고 제 90D 옵션 없는 그리고 로너카예요. 로너카는 테슬라에서 빌려준 차란 얘기예요. 제 차가 아니란 얘기죠. 일단 저런 차들을 지금 타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오래 걸리니까 메모장을 켜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자,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제가 모델 S는 이거 같은 경우는 17년 12월식이고요. 지금 56,000km를 탔어요. 무옵션에 8,900만원 주고 샀어요. 취등록세까지 해서 9,300. 엄청 싸게 샀죠.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를 좀 사기가 꺼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때는 보조금, 할인, 기타 등등 조건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초기에는 더 비쌌어요. 초기에는 같은 모델이 1억 5천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델 X 100D 18년 12월 이건 지금 25,000km 정도 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호갱이 됐어요. 1억 5,600 정도에 샀고요. 플러스 금융 진행 플러스 뭐 옵션도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쓴 돈도 꽤 돼요. 한 1200짜리 휠에 뭐 이것저것 틴팅이랑 뭐랑 하고 했더니 대충 한 1억 7,500 정도 쓴 것 같아요. 초기 호갱. 모델 X에 대해서는 초기 호갱이에요. 그리고 만족도는 사실 비슷한데 모델 X가 확실히 좋아요. 근데 모델 X가 연비 부분에 떨어져서 조금 번거로운 게 있다. 뭐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나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코나가 11월 달에 나왔고요. 지금 2만 킬로 탔어요. 18,000km. 18년 보조금 적용해서 3,600만 원 정도에 샀고요. 그 다음에 니로와 모델 S 75D도 같이 나왔죠. 니로 같은 경우에 19년 보조금 해서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저거 다 한 거예요. 지금 15,000km를 탔어요. 모델 S 75D 이거는 소카에서 장기 렌트로 샀어요. 소카 테슬라라고 할게요. 지금 벌써 12,000km를 탔는데 저도 합법적으로 공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제 테슬라도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척 싸게 샀어요. 나중에 저도 모델 3를 3대를 예약했는데 2대만 산 이유가 소카로 하나를 할까 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2년에 한 번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법인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트위지, 니로, 코나를 개인으로 보조금 받았고요. 법인 사업자, 개인은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뭐 4대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들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다 받았고요. 보조금 다 받은 거 합쳐도 한 8천만원, 9천만원 정도를 보조금,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샀죠. 근데 물론 모델 X는 보조금 못 받음. 소카 테슬라가 얼마 주고 샀을지 궁금하시죠? 7,800만 원 정도였어요. 초기 금액도 뭐 들어간 거 없고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취등록, 보험 없고 용품 등등 다 없어요. 그래서 완전 저렴. 이렇게 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유가 활성화되면 최대 한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게 소카 테슬라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공유를 하면서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모델 3 한 대는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해요. 자, 그럼 이거를 기본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 있네요. SM3ZE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한 7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350만원 주고 샀어요. 차주님께서 애물단지 이렇게 넘겨받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 취등록세 제로예요. 전기차라서요. 그냥 그야말로 350만원만 받아서 그냥 바로 등록을 했죠. 보험도 엄청 싸요. 뭐 17만원? 전체 자동차세는 다 10만원대죠. 근데 벌써 이 차도 2000km를 탔어요. 단점은 초기 모델이라 충전이 엄청 느리고, 처음 샀을 때 이제 40km밖에 못 간다고 했는데 제가 타보니까 80km에서 100km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350만원만 내고 나중에 500만원에 팔아도 됩니다. 제 거 사실래요? 절대 안 사겠죠? 일단은 한 3년을 타더라도 350만원을
지금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타고 있는데 되게 만족을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지금 다 충전을 하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차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차테크 성공, 가성비 및 차테크 짱. 그리고 코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 적용했지만 지금 18년식 코나가 3만 킬로 기준에서 중고가 3,800만원에서 3,400만원 뭐 이 정도, 1년 2년 가까이 지났죠. 중고가가 거의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보조금이 점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니로도 마찬가지 이유인데,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나타났죠. 모델 3의 등장으로 약간 하락이 예상됩니다. 일단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모델 3를 할 때 나의 모델 3는 어떤 포지션으로 나의 그 일과 그 편함과 안락함과 럭셔리함과 이 정말 차로서 역할을 잘해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델 S 같은 경우에 중고가가 8,500대요. 근데 여기서 완전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9,200 FSD죠. 아직 구현되지 않은, 즉 중고가 방어 성공. 결국은 모델 S도 굉장히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00만 킬로까지 탈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5,000km 타면서 대략 계산해보면 유지비가 유류비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아무튼간에 50만원이 안 넘어요. 마세라티 기준으로 55,000km 하면은 고급류 5km 연비에 고급류 1,900원 뭐 이렇게 되면 55,000에서 11,000리터를 썼고 거기에 고급류 1,900원을 더하면 2,090만원의 정비비. 이게 이제 마세라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마세라티 오너라서 그때 막 얘기를 했다가 지금 테슬라로 넘어왔어요. 100만 킬로를 탈 경우 테슬라는 대충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 것 같고요. 마세라티는 3억 정도 들겠죠. 근데 보통 S 정도만 타는 사람도 고급차 트림을 타기 때문에 대충 전에 타던 차들이 그 S클래스부터 BMW 6 시리즈 뭐 5 시리즈급 이상, 그것도 뭐 다 휘발유 기종, 포르쉐, 파나메라, 마세라티 기블리 뭐 그 정도 라인에서 계속 타시던 분들이 대부분 넘어오기 때문에 이 경제성이 굉장히 놀라워요. 실질적으로 뭐 5km 연비 5km라는 거는 다들 8기통이라든지 뭐 배기량 4000cc, 3000cc만 넘어가도 조금만 밟고 다니면 그렇게 돼요. 테슬라는 엄청 밟게 돼요, 사실. 근데 오토파일럿 때문에 준법 운행도 잘하죠. 자, 그러면 100만 킬로를 달렸을 때 만약 연비 5km짜리 차를 20만 리터가 쓰고 여기다 이제 고급유를 넣었을 때 3억 8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세라티는 5억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요. 누구한테? 고급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지면 모델 X도 카이엔, X5M, 레인지로버 등등을 고려했을 때 한 1억 5천짜리 차량 기준으로 한 30만 킬로만 타도 수입차와 비교해서 돈 벌어다 주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국은 코나도 사게 된 거고, 모델 S 750D도 사보고, 그 다음에 SM3도 사고, 그리고 모델 3도 사게 된 거예요. 일단 지금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이 내용들이 좀 와닿으실 거예요. 전기차를 실제로 운영하면 얼마나 싸고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것들. 뭐 제가 오토파일럿 관련된 거나 상세한 뭐 계약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가이드들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 오너, 전기차만 지금 7대 모은 완전 그런 그 매니악한 오너의 관점에서 듣는 거라서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소카 페어링 오너 모집 중에 있고, 반값에 드림카 타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아직 베타 쉐어 기간이라서 저렴해요. 15만 원에 하루에 테슬라를 탈 수도 있어요. 여러 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니 컨버터블, 벤츠, 익스플로러 엄청 싸죠. 이걸 하루 단위 24에서 36시간 단위로 이 금액을 주고 빌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유류비가 추가가 되겠지만 이게 소카 페어링 프로그램인데 지금 베타 기간이라 거의 반값에 그냥 나오는 거고요. 소카에서 장기 렌트로 사고 그거를 공유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테슬라가 20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제가 한 거예요. 탄테타의 테슬라를 타보자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충전소가 다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다 그 제공을 해드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겠다 싶고, 테슬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페어링 기간 동안에 타보시면은 되게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단점은 테슬라 슈퍼차저가 무료다 보니까 너무 키로수가 빨리 늘어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어차피 100만 킬로 타려고 산 차지만 그럼 이렇게 탔는데 그러면 코나는 뭐 얼마가 들고 어땠을까 뭐 이랬을 때 봤을 때 저번에 한꺼번에 이제 저한테 그게 날라왔어요. 저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전기차들의 만족감을 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부정을 하실 분들은 부정을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게 날라왔어요. 세금을 납부를 해라. 4개가 날라왔더라고요. 독촉상 최고장 고지서. 그래가지고 열어봤는데 차들 4개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2만 7천 원, 9만 원, 9만 원, 12만 7천 원 보면 다 전기차예요. 결국은 소나타 한 대 값에 세금이 4개가 나온 거예요. 모델 S, 모델 X 다 있죠, 이 안에. 와, 참.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기차 만세라고 썼습니다. 세금 저렴하고, 그리고 유지비는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M3ZE는 솔직히 돈 벌어서 돈 벌고 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차를 조금 늘려도 되겠죠? 예전보다도.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차는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 그리고 퍼포먼스. 돈 2대가 늘어나죠? 거기에 세보시 한 700만 원은 예상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11대 뭐 이렇게 돼요, 차가. 그러면은 이제 장단점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궁금한 거를 소문내지 마세요. 괜찮네. 아, 쏘카.